다들 많이 힘드시군요. 저도 힘들어요, 젠장할. 저도 개 힘들어요. 아침에, 여기까지 오는데 저 1시간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택시 타고 오긴 했는데. 힘들어. 사실 아침에 와서 수업 듣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27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보자.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귀를 좀 알아보고 봅시다. 첩첩산중이 뭐예요? 산이 뭐 한다는 얘기야? 첩첩. 무슨 얘기? 심상 그려봐. 이거 뭐예요? 이런 산들 아니겠어? 맞아? 그런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에는 있대요. 그럼 그 말은 뭐야? 그 정도로 뭐하다, 이 마을이. 짱 박혀 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 입진 사이길 넘어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슭에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를 들으면 보이는 마을이래요. 요거 말기 잘 알아먹어야 돼. 각종 보니까 구덩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요걸 보고서 이게 지금 무슨 구덩이 이렇게 파가지고 보니까 무슨 밑에 지하세계가 있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뭐라 읽으실래요?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읽어야지. 이해돼?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요. 우리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음성, 상징어. 그 정도로 깊은 마을이야. 턱 깨지 마. 팔짱 끼지 마. 오늘 아주 나를 흥분되게 만드네, 이 사람들이. 저 원래 수업 때 그 팔짱 끼고 막 이렇게 턱 빼고 막 손톱 무릎 뜯고 바로 니킹 날아가요. 이너 피스.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집니다. 그럼 해가 꼴깍 진다는 게 어떻게 진다는 얘기겠어요? 해가 이게 아니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라졌다 이런 얘기겠지. 맞아? 노루꼬리 해가 진대요. 몰라도 되는데 노루 본 적은 없다마는 노루의 꼬리가 노루 몰라요? 사슴은 알아도 노루는 모릅니다. 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갈기 모양은 아니잖아요. 어때요? 잘 모른다고 했어요, 저. 약간 이런 모양 아니야? 아니 맞니? 아니 동물 알못이라. 아니 말 꼬리처럼 이렇게 이런 건 아니잖아. 이런 모양이잖아요. 아무튼 그러면은 그 노릇꼬리 해가 진다는 얘기는 아주 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조금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깊은 곳에 짱 박혀 있어서 해조차도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꼴깍 뭐 하는 거야. 해가 지면 그만큼 어떻게 돼 있어. 금방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죠. 이해돼?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어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이에요.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안 자. 이스토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은은하게 창문이 뭐래요? 모가빛이래요. 심상 그려볼까? Like this. 잘 안 보이니? 보여? 안 보여? 잘 보이죠? 어두워졌어. 여기 봉당에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불빛이 들어오니까 밖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빨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 모가빛으로 불이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가능. 얘 한번 봐볼까?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요. 고향을 그린 묵화 한 폭에 조미친대요. 무슨 얘기일까 이게? 잘 봐. 호롱불이 켜져요. 고향을 그린 묵화가 뭐예요? 요 정도는 알죠 우리? 수묵화 들어보셨죠? 뭐예요? 먹으로 그린 그림을 우리 뭐라 불러? 수묵화 이렇게 부르죠. 근데 거기에 한 폭에 조미 치고 있어요. 왜 조미 친다 얘기한 걸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쫙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하나 둘씩 뭐 하니까 불이 켜지니까 좀 먹은 것처럼 구멍 난 것처럼 하나씩 뭐 한다는 얘기야. 불이 켜집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야? 창문이 어떻게 보여요? 모가빛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겠지. 긴 밤입니다. 또 나오네요. 긴 밤 아니에요. 뭐예요? 긴 밤.
가지치의 뭐, 내음새, 기인반. 너네, 내신 때 이거 했니? 혹시? 안 했나? 안 했으면 됐고요. 여기는 요 여성이 합장하고 가지치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여기는 여인이 오랫동안 자연 속에, 그러니까 절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나물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근데 냄새가 났다 하면 좀 그렇잖아. 내음새 하면 어떤 얘기예요? 은은하게 뭐 한다? 냄새가 풍겨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얘도 어때요? 밤이 길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지. 해가 꼴깍 넘어가 난 다음에.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요. 고구마를 깎다가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나만 봐. 이제부터 좀 주목하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노인이 계세요. 외딴집 노인이 계세요. 근데 이 노인께서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과 집오라기의 설레임을 듣는데, 잘 봐. 에이. 설렘 아니죠? 설레임이라고 나와 있지? 원래 우리 용어의 기본형이 뭐예요? 설레다. 근데 명사형 파생접사 써서 음기 써서 설렘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긴 뭐라 되어 있어? 설레임이라고 나와 있죠? 언니 정신 차려. 그러고 있지 마. 야, 이러고 있으면 샹이 나 같아도 졸리다니까요. 펜 주세요. 펜 줘. 젠장, 펜 줘. 저와의 코드를 좀 맞추셔야 돼요, 친구들. 설레임을 들어요. 야, 잘 봐. 야, 집오라기와 집단은 설렐 수 없다. 누가 설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설레는 거야? 노인께서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설렘을 느끼는 거지. 근데 잘 봐. 첫 번째, 노인이 설렘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집단과 집오라기의 소리가 밖에 지금 들리고 있다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나만 보세요.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자. 첫 번째.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그 EBS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 해가지고 이제 막 나오더라고. 신압으로 하니까 신납으로 막 이주를 하고 있고, 오금 하니까 지하철역 이러고 있고, 막 중식 제공하니까 중국 음식 막 이러고 있고, 축방 말이 어려운데 아무튼 신압으로가 뭐예요? 담배 이름 아닙니다. 신압으로 뭐예요? 서서히, 천천히. 신압으로 옷에 신압으로 빗물이 스며든다 무슨 얘기예요? 천천히 뭐한다? 젖어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신압으로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봐.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해야겠지. 천천히 풀려 내리는 집단, 집오라기. 그럼 이게 왜 풀릴 거예요? 왜 풀리는 거예요? 귀신 이러지 말고요. 뭐 때문에 풀리겠어 당연히. 바람이 부니까 뭐 한 거예요?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밖에서 그래서 바람이 싹 부니까 쌓아놨던 이런 집단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스르륵 흘려내린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런데 왜 여기 있는 노인께서 왜 설레냐고. 왜 설렐까? 이미 힌트는 나왔어요. 지금 여기 노인이 계신 곳 어디예요? 앞에서 이미 배경 설명 계속하고 있었지. 어디예요? 첩첩산 중에도 보이지 않는 갱속 같은 마을. 아무도 없는 외딴 집이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외딴 집이야. 갱속 같은 마을, 아주 깊은 곳에 짱 박혀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너네 그런 거 본 적 없어?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꼭 그 밸런스 게임 해가지고 뭐 올라오잖아. 뭐 100억 받는 대신 무슨 인터넷은 되는데 저기 무슨 에베레스트 같은 어디 깊은 산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1년 동안 살기 vs 거기서 살면서 100억 받기 vs 그냥 살기 하면은 애들 뭐라 그래요? 좀 100억 받아야지. 안 그래? 근데 왜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만약 인터넷이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인터넷 없어요? 인터넷 없어. 근데 깊은 산골에다가 처박아 놨어. 아무것도 못해. 핸드폰도 못해. 컴퓨터 없어. 노트북 없어. 가만히 있어야 돼 1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럼 니네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죽고 싶다 말고요. 일단 1차적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났어. 친구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컴퓨터 없어, 핸드폰 없어, 배달 음식 안 돼, 배민 당연히 안 되겠지. 배민 안 돼, 쿠팡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1차적으로 드는 생각. 직관적으로 얘기하자. 웅찔웅찔거려. 아무나 얘기해봐, 젠장을! 요게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나요? 물론 신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어떻게 설레임이냐고. 너무 외로우니까, 아무도 오는 소리도 없고, 혼자만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 밖에서 집단이나 지보라기가 하고 풀려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누구 온 건가? 싶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뭐가 드는 거예요? 설레임이 생기는 거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설레임을 뭐한다?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얘기해볼래? 여기 있는 집단 지보라기에 노인의 내면이 뭐 돼 있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비슷한 말로 투사하고 있습니다도 가능하겠지. 귀를 모으고 듣습니다. 왜 귀를 모아요? 왜 귀를 모을까요? 얘기해봐. 귀를 모은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요 소리에 뭐한다? 주목합니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럼 왜 주목하게 되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요 소리가 일상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근데 여기 앞에 봐봐. 뭐라 그랬어? 바람도 없는데 요런 소리가 들려. 물론 바람은 밖에서 불었을 거야. 밖에서 불었을 거라고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쏟아져 내릴 리는 없다고요. 아주 미세하게 부는 바람 있잖아. 너네 이런 거 있지? 나 가끔씩 그런 적 있는데 여기 이런 데에다가 책 같은 거 올려놨어. 약간 위태롭게 이렇게 올려놨어. 근데 약간 시간 지나면 서서히 어떻게 돼요, 이거? 서서히 어떻게 돼? 갑자기 슥 하고 떨어질 때 있죠? 혼자 너네 집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올려놨던 책이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거 해봐. 그럼 어때? 띠익! 하지 않겠어?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 다들 다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정돈 해가지고 씨발 나만 미친놈이죠? 하하하 진짜. 집단을 어떻게 쌓아놓은 거야? 대충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그러다가 서서히 뭐 한 거예요? 수룩 흘러내렸다 이 얘기겠지?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누가 올 리가 없는데 갑자기 스르륵 하고 쓰러지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무서워야 돼요. 아까 우리 했었지? 무서움, 또 긴장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원래는 뭐 해야 돼? 긴장감이 느껴져야 돼요. 왜요? 평소에 자신의 일상과 뭐 되니까? 괴리 되니까 원래는 뭐가 올라가야 돼? 무서우면서 긴장감이 확 올라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외로워. 외로우니까 뭐 한 거야? 설마 밖에 누가 왔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긴장감이 올라가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긴장감이 올라가는 건 부정할 수 없어. 왜? 일상과 뭐 되니까? 괴리되니까. 그런데 외로움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서움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설렘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긴장감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있는 지보라기와 그 다음에 집단의 소리에 뭐 하게 돼? 주목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는 또 나오네요. 후룩 처마기태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무슨 얘기가요? 일단 후루룩이 뭔지는 알 것 같아. 음성상징어 의성부사. 처마기새. 처마란 얘기는 우리 아까 전에 기와집 같은 거기는 처마 얘기하시는 거죠. 깃은 뭐예요? 우리 깃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그냥 모른다 치자. 처마에 나래가 묻는데요. 나래가 뭐예요? 헤이, 나래가 뭐야? 나래가 뭐예요? 아까 전에 시나브로 했고요. 두 번째는 나래예요. 나래가 뭐예요? 알아야 돼? 나래는요, 날개야, 날개. 문학작품 따위에서 날개를 이르는 말이고, 여기 뭐라고 했어? 날개보다 뭐하다? 부드러운 어감을 준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잘 보세요. 나 한번. 너네 이런 거 섬세해야 돼. 봐봐. 원래는 뭐예요? 날개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나와? 나래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부드러운 어감을 준다며? 왜 부드러운데?
날개하면 어떤 느낌이야? 날개. 나래는 나래. 지랄하죠? 나래. 그럼 다시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젓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4년 벙어리 더 입을 닫는데요. 왜 그러면 여기에서 나래라는 말을 쓴 걸까? 날개가 아니고. 봐봐. 찬란한 야경에 무성한 잡초인 것처럼 헝클어져 있고요.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다물어. 얘기해봐.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 어떤 현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젠장할. 마이너스죠? 부정적 현실이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벙어리가 되어 있고 헝클어져 있어서 널브러져 있다고. 그래서 화자의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위축되어 있고 작아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야? 나래라고 표현을 한 거지. 날개 하면 약간 독수리 같은 느낌이고 나래 하니까 좀 어때? 작고 연약한 존재가 도시에 와가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Yes. Yes. 또 나오죠. 박쥐나래. 뭐예요? 날개가 아니고 뭐? 나래. 해야 돼 진짜로. 야 그러면 이거 해보자. 박쥐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고 초가집지마다 호롱불이 켜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박쥐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오는 거야? 황혼을 묻을 수가 없다? 이거 뭐예요? 심상거려 뭐예요? 박쥐가 어디 위를 날고 있는 거야? 석양이 지고 있는 하늘 위를 날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박쥐의 날개 밑을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석양이 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박쥐나래 밑에 황혼이 뭐한다? 묻혀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가는 다시요. 참 오래오래 잠깐만 앞으로 가야지. 다시 후루룩 후루룩 처마기 새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한대요. 왜요? 잠깐만 처마기 새 나래가 묻었어. 그럼 이 말은 뭐야? 이 새가 처마에 잠깐 동안 모여 있는 거예요. 날개를 접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봐봐.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해요. 왜 숨 죽이고 생각할까? 왜 숨을 죽이고 생각할까? 헤이. 집단 지보라기의 소리를 들을 때 노인이 가졌던 내면이 뭐였어요? 설렘이었죠.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 거다라고 하는 설렘 때문에 집단이랑 지보라기에 주목했었지. 똑같이 새 소리가 하고 들리니까 나를 찾아온 건가? 혹시 하면서 뭐 하게 돼? 주목하게 되어서 뭐 했다? 숨죽이고 생각했다 이 말이야. 가는? 다시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밭은 기침이 뭐예요? 이런 소리지. 이해돼? 그런 소리도 없을 양이면 그럴 때면 봐봐.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아까 우리 풀벌레 할 때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벽 속에서 지금 노인이 자고 있는데 벽 속에서 귀뚜라미가 귀뚤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원래도 귀뚜라미는 뭐하고 있었어? 울고 있었지. 근데 노인이 잠들고 기침 소리도 없어지니까 조용해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리가 더 어떻게 들린다? 선명하게 들린다. 가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여기 나와있죠. 창호지 문살이 돋는 뭐라 나있어? 월훈. 과거 기출에서는 여기는 이 월훈에 각주를 줬어요. 달무리라고 줬었거든? 여기 이제 살짝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 보시죠? 요게 월훈이야. 과거에서는 요거를 이제 달무리라고 각주를 딱 줬는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 창호지 문살에 여기 이거 정도 알잖아. 달빛이 뭐 하고 있다? 비추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다고. 가능하세요? 잘 봐. 저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노인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용해진 어떤 겨울의 추운 어떤 밤을 보고 있는 건데 저거나 월훈 요렇게 끝냈다란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명사형 시행 종결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 앞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할게. 여운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다 초대해 드릴 거예요. 저녁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PDF 올려드릴 거고 유튜브 재생봉독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 안 하면은 힘들어져. 물어볼 순 없고 아무튼 해. 알았죠? 첫 번째 반복이야. 반복하면 무조건 여운이 남아요. 아까 했었지? 감정의 지속, 여운. 남긴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요. 말줄임표. 점을 3개 찍거나 혹은 점을 6개 찍는 거. 세 번째, 명사형 시행 종결. 그래서 우리 고등국어 베이스 캠프 결빙의 아버지 세트에서 우리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첫 번째 뭐 사용됐고요? 명사형 시행 종결 한 가지 사용됐고요. 두 번째 말줄임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반복 사용되었지. 2번 이상 쓰면 반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운을 남긴다 이런 얘기. 그럼 다시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달물이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은 노인께서 잠들고 난 다음에 창밖에 있는 달무리를 보면서 여운을 남겨. 그럼 어떤 여운을 남길까? 노인의 어떤 이 외로운 상황. 그러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살짝 설레고 있는 그 노인의 내면을 뭐 하겠어? 여운을 뭐 한다? 남긴다 이 말 하시는 겁니다. 가능? 그래서 당시에 2008학년도 9월 모의 평가에 월훈이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똑같이 출제가 됐어.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나왔어. 시상이 못했다. 집약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시상이 집약되는데? 시상은 내면 세계를 얘기해. 주제의식. 어떤 주제의식인데? 갱속 같은 깊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외로운 모습. 그거를 뭐해? 주제의식으로 잡는다면 그게 뭐 돼 있다? 모여있는 시어로 끝맺으면서 뭐 남긴다?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해돼? 노인에 대한 외로움을 부각하고 강조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가봅시다. 또 나왔네요? 갑자기 봐봐. 내 어린 날 하고 느낌 빡 찍었지. 우리 아까 전 앞에서도 어땠어? 아, 청청이 푸르던 하늘. 그것도 뭐였어요? 갑자기 그냥 뭐야, 감정이 탁 하고 터트려져 나온 거죠. 얘도 뭐예요? 앞에 지금 빌드업 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런데 갑자기 뭐 한 거야? 자신의 어린 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맞니? 그럼 봐봐. 여기 화자 계세요. 내 어린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어린 날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화자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성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아, 원이 찌그러졌어. 그럼 여기 있는 화자의 내면 세계에 떠오르는 거는요, 우리가 어린 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 했던 내용 생각해 볼까? 그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언덕.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다른 말로? 유년 시절을 뭐 하고 있습니다?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겠지.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아슬하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하늘 위에 아슬아슬하게 있는 그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점을 읽어볼까? 아슴푸레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아슴푸레하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하늘에 뜬 연이나 연실, 바람에 심지어 또 뭐 돼 있어? 깜빡인다며? 그럼 여기 있는 요 연이나 연실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다? 멀리 있습니다. 가능하지? 맞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어린 날이 화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어떤 과거가 아니고 어떤 과거? 먼 과거입니다. 이런 얘기겠지.
이래? 언니, 형님? 형님! 이씨! 죽었어? 왜 그래, 이씨! 마지막이야. 고병이는 참지 않기.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이 친구야. 미친 인간아. 막 학교에서 약간 보던 그 느낌인데요? 약간 학교에서 약간 자기도 모르게 약간 수면에 빠지는 약간 죽인다. 굉장히 먼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보자. 먼 과거처럼 느껴져요. 이것도 우리 했어요. 이거 우리 네 글자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득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죠? 아득하다. 우리 농구 베이스 캠프 때 했어요. 아득하다. 멀게 느껴진다. 시간이 멀다. 먼 과거. 공간이 멀어. 거리가 멀어. 아득하다. 정신이 아득하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아득하다. 됐니? 그러면 우리 심상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미나이로 이렇게 그렸어. 연이 막 아슴푸레. 연실도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린 것처럼 뿌예. 이래? 그래서 어린 날의 그러면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해보자. 이 어린 날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어떻다? 희미합니다. 가능하세요? 맞니? 어린 날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이래? 그러면은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보자. 이건 현장 가서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걸까? 너네 이런 거 있지? 너네 어렸을 때나 최근에도 갑자기 잠들려고 누웠는데 흑역사 생각나는 적 있지 않으세요? 또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아줘, 제발. 있죠? 딱 이불 덮고 이제 자려고 탁 누웠는데 갑자기 뇌가 지금 자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하면서 갑자기 막 기억 속에 있는 비디오를 축축 꺼내더니 흑역사를 딱 틀어줘. 고백했다가 까인 막 이런 거 막 틀어줘.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하잖아. 불현듯 뭐 했다?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가 어린 날을 성찰 이게 아니고 불현듯 퍼뜩 뭐 한 거야. 어린 날이 떠올랐다. 현장 가서 하실 필요 없어. 근데 의미는 얘기해줘야죠.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각주 확인해봐. 조마롭다. 내면 세계가 나오네요. 뭐라 나와요? 마음이 초조하고 뭐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확인해볼까? 지금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게 연이에요. 연. 방패연 이런 거. 어렸을 때 이런 거 한번 날려봤을 거야. 요런 연을 보고 있는데 이 연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내면이 조매로워요. 불안하고요. 초조합니다. 일단 요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왜 불안하고 초조한 건데? 여기는 이 연은 곧 바꿔 얘기하면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린 날의 기억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어린 날은 추상적인 거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니까. 그럼 연은 뭐예요? 구체적인 사물이죠? 그럼 얘기해봐. 추상적인 어떤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뭐 한다? 빗대어서 표현한다. 두 글자 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맞아? 그런데 이 연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희미하게 느껴지고요. 먼 과거처럼 느껴져서 아득하게만 느껴져. 그런데 그 연실이 조매로워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화자의 내면이 불안과 초조가 여기에 못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면 돼요.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투영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왜 갑자기 여기에 있는 화자께서는 그 연을 보면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어린 날을 보면서 느낀 게 불안과 초조잖아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건데? 어린 날의 기억이 뭐 했기 때문에 과거에 불안했던 과거였고 내면 속에 초조함을 유발했던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아슴푸라고 이제 막 조매로운 기억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군대. 전 군대가 조매롭습니다. 진짜로. 제가 189번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병적 증명서를 떼봤어요. 갑자기 지하철역에
무인 발급기 있잖아. 이제 병적 증명서도 핫하잖아요. 한번 떼봤죠. 뭐 18, 군번도 18. 근데 내가 18군번이야. 근데 그때가 졸라 더웠단 말이에요. 역대급으로 더웠던 날이었단 말이야. 군대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다. 그냥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혀요. 진짜로. 숨이 턱턱 막혀. 막 심장이 아파 막. 진짜로. 논산 훈련소 딱 들어. 말하지 말자. 아유. 너는 그런 기억 없니? 저 옛날에 그 외고 썼다가 떨어졌거든요. 외고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제가 고양 외고 썼다가 떨어졌거든요. 과천 외고, 안양 외고, 고양 외고 3개 중에 그때 당시 외고 하나밖에 못 써가지고 고양 외고 썼는데 광탈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되게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었어, 진짜로. 막 그때 막 뭐 하지도 못한 영어 듣기 막 졸라 한다고 막 하다가 막 박살 나고 막 울고 막 집에 와가지고 12시에 이제 10시에 수업 끝나고 이제 학원이래. 집에 오면은 피곤하잖아. 피곤하니까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의자에 기대어서 자. 이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항상 불안했어. 그러니까 거의 대학교 입시를 미리 앞당겨서 한 느낌? 불안하고 조매로웠습니다. 아무튼. 봐봐. 또 나와 있어. 오, 또 나오죠. 뭐예요? 여기에서의 오는 뭘까? 이 불안함과 초조함이 못했다. 끌어올려져서 뭐한다? 터뜨려져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흰 연이 그 사이의 높이, 아실아실. 확인해보니까 아슬아슬의 방언이네요. 아슬아슬 떠놀다가 내 어린 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화자가 견성 나오네요. 요 불안한,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기억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해? 감정이 뭐예요? 터뜨려져서 표출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서 내 어린 날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감정을 터뜨려서 표출한다. 가능.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가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요.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바람 일어 끊어지던 날 이거 뭘까? 뭐가 끊어졌다는 얘기겠어요?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거 뭐 연이 뭐했다? 끊어졌다 이런 얘기지? 근데 보세요. 밑에 보니까 뭐라 나와? 엄마 아빠가 뭐 한대요? 엄마 아빠 뭐하고? 부르고 울다가 그럼 견적 나오네? 이거 뭐예요?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뭐예요? 성찰하는 과정에 과거 장면이 어떻게 된 거야? 구체적으로 나온 거지. 왜?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었던 과거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바람이라 끊어지던 날은 무슨 얘기겠어요? 과거에도 똑같이 뭐 했었단 얘기야? 연을 날렸던 날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날은 연이 어떻게 된 거예요? 톡 하고 끊어진 거지. 근데 그날 엄마, 아빠를 막 부르고 울다가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서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왜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울까? 너희 생각해봐. 연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톡 하고 끊겼어. 그럼 연이 유 날아가겠죠. 그럼 너네가 보는 건 뭐예요? 끊어진 뭐만 보는 거야? 실만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실낯이 서러워서 아침, 저녁 붙어 쓴다 이거. 하루 종일 이런 뜻이야. 나무 밑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 있는 화자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야. 구체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회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연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유년 시절을 또 뭐 하기도 한다? 회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겠지.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을 입고 외로이 자랐습니다. 외롭게 자랐어요. 하얀 넋을 담고.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추측을 해볼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고 울었던 게 엄마! 연 날아갔어! 이게 아니고 외롭게 자랐다며? 그럼 견적 나오죠? 어떤 상황인 거야? 어머니, 아버지를 여기 있는 유년시절 화자가 뭐 했다? 여의었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하얀 넋을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욱마다 눈물이 보였대요. 헤이. 발자국이 어떻게 붉어요? 얘기해 볼래? 왜 붉은 발자국일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때요? 내면이 슬프죠?
그래서 그 슬픔의 감정을 무엇으로 표현한 거야? 붉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돼? 너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붉은 심장 원래 붉지. 잠깐만. 뭐 붉은 열정, 붉은 정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열은 붉을 수가 없거든. 근데 그 정도로 나의 정열이 뭐하다, 크다, 강하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붉다 이런 말 쓸 수 있죠. 자욱마다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가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 서러움의 정서가 뭐했다, 깊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겼던 것도 뭐예요? 이 연을 보면서 뭐가 땡겨진 거야. 과거에 대한 기억이 못했다. 트리거가 딱 땡겨진 거지. 있잖아, 원래 트라우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트리거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래서 특정 순간에 불쑥 팍 떠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심상 그려보면은 like this 걸어가고 있죠. 원래 여기 저 붉은기가 좀 있는데 여기 좀 색감이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네요. 되셨죠? 가보자. 다음입니다. 또 수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시게 되는 수능에서 만나시게 되는 내용은 다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물론 이번에 올해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2편에 그 다음에 수필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 루트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가보시죠. 신위고 뭐 뭔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사람 이름. 자기 집 이름을 문이당이라고 하고요.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습니다. 문이라는 말 보니까 물결문이네요. 나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 천성이란 말 나옵니다. 체크나 천성. 하늘이 부여한 성질이야. 나의 원래 성격, 나의 원래 성질. 졸지 마세요, 언니. 펜지요. Could you please grab your pen, please? 갑자기 너 영어 좀 나오는데, 오늘? 도성 아니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대요. 뭐 물을 본다란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해양과학과 나오신 분들은 물 좀 보실 줄 아시겠죠? 물을 딱 보니까 수심이 어느 정도군, 물의 탁한 정도가 어느 정도군, 이런 거 아니까? 근데 봐봐, 천하의 지도를 보고, 천하란 말 뭐예요? 하늘 아래 존재하는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의 대륙, 1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 얘기는 큰 배를 얘기해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한 듯 했대요. 누구의 인식이야, 이거? 글쓴이의 인식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맞아? 글쓴이의 주관적 인식입니다. 이런 거 가능하시겠지? 맞니? 이게 싹 다 주관적 인식이야. 세계의 자아와 때리신 거예요. 잘 봐. 천하 만국의 하늘 아래 모든 나라의 만국 공통 이런 얘기도 있죠.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이름을 문의라고 한 까닭입니다. 물결무늬라고 한 까닭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 위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결무늬, 자기도 역시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물 위에 살고 있는 존재니까 문의라고 지었다 이 말이야.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에는 본래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대가 지금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실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실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위에 보니까 실물이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고 있대. 그러면은 이 말은 뭐예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어도 뭘 붙일 수 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추상적인 것인데도 뭘 붙일 수 있어?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겠죠. 제주도 사람들도 그렇잖아. 제주도 사람들도 저 바다 위에 살아요 라고 얘기했지 산 위에 삽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진 않는다고 해서 물에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곤란해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무슨 얘기야? 핵심을 얘기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디 위에 살고 있다? 바다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요게 핵심인 거지. 맞아? 보세요.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래? 섬사람입니다. 누구의 인식? 글쓴이의 인식, 주관적 인식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잠깐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대요. 야, 우리 생각해봐. 너네 지금 서울 사세요? 서울 경기도? 서울? 인천 없나? 까비. 아니, 생각해봐. 서울 사람들이 바다랑 가깝냐? 바다랑 멀어요. 맞아? 바다랑 전혀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 시민들은 바다랑 가깝지 않지만 어디에 살고 있다? 섬 위에 살고 있는 섬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지. 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과 굉장히 가깝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가능하시겠지? 언니 왜 죽은 거야? 왜 그래? 졸음이 막 전염되고 있어요. 야, 여기를 깨우니까 저기 가자고, 저기가 깨면 여기 가자고, 여기, 무슨, 야, 뭐, 탁구 치냐? 지금 랠리를 치고 있어, 이런 게 지금 영탄법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간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린 모두 다 어디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가능? 33번. 1번 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한다. 이거 우리 뭐라 하게요? 이제 우리가 압니다. 영탄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 우리 앞서서도 했지만은 한 번 더 얘기한다. 서리법이 있어요. 영탄이 있어요. 서리는 질문의 형식을 빌어. 중요한 얘기가 계속 하는 거야. 질문의 형식을 빌어 뜻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야. 영탄은요, 감정을 터뜨려서 표출한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서리법과 영탄법이 교집합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야? 질문의 형식을 빌리는데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어찌 안타깝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 안타까움의 정서를 뭐해? 강조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서를 부각하고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리법을 사용해도 내면, 감정, 정서를 드러내게 되면은 영탄법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영탄법과 같은 의미다 이 얘기요. 가능하시겠죠? 2번 묘사. 묘사는 자세히 서술하는 겁니다. 자세히 서술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대상의 특징을 뭐한다? 구체화, 자세히 드러냅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 이것도 우리 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 누가 설정돼야 돼? 청자가 설정돼야죠. 근데 청자는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 다에만 들어가 있네요. 주제의식 심화. 4번 과거 장면 회상 어디 나와 있어? 나에 나와 있죠. 과거 장면 회상 나오죠. 근데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이 아니지. 원인 포착? 글쎄요. 현재의 원인은 뭐 때문에? 연을 보면서 과거 기억이 트리거가 딱 땡겨진 거잖아. 5번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상이라는 말도 없어요. 가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됐니? 34번 가보시죠. 별표 좀 쳐놓을까?
34번이 정말 중요하고요. 38번도 중요해. 요 두 개에다가 힘을 좀 주면서 갈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가와 다가 지금 34번이랑 38번이 보기가 나와 있죠? 우리 오랜만에 해보자. 이런 보기 문제 뭐라 불러요? 적용 창의적 사고. 적용 창의적 사고입니다.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셨나요? Yes. 보기라고 하는 포신의 방향을 결정해 줄게. 이거에 맞춰서 지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이야. 지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이야. 그래서 34번의 보기도 이걸 참고해서 뭐 해라? 가를 감상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38번도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이해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이 말은 뭐야? 물어보고자 하는 방향이 몇 개? 두 개. 두 개다 이 말이요. 가능하세요? 확인해보자. 가는 적막한 산골마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 놓으십시오. 이제부터 적막하다는 공식입니다. 적막하다는요. 조용하고 플러스 외롭다입니다. 적막하다는요. 조용하고 외롭다. 조용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느껴야 적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보죠.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시녀나 홀로죠. 근데 어떻게 했어? 홀로 이렇게 했지. 그 정도로 뭐하다? 외롭다. 그래서 뭐 나와? 적막한 배경이란 말 나와 있죠. 조용해서 심지어 뭐 한 거야? 외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적막한 배경에 놓인 하나의 사물에 주목하여 화자에 뭘 드러내? 쓸쓸한 처지를 환기한다. 조용하고 외롭다. 우리 집은 이제 뭐하다? 적막하다. 조용하고 외롭다. 그래서 뭐해? 우리들의 집은 뭐하다? 쓸쓸하다. 쓸쓸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도 요 월훈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어. 외딴 집의 정경을 통해, 정경이란 말은 정취가 드러나는 내면이 투영되는 풍경을 얘기해. 외딴 집이란 얘기는 당연히 홀로 있는 집이겠죠? 노인에 뭐라 나와 있어? 그래서 고독 이렇게 나와 있지. 무슨 얘기야? 조용하고 쓸쓸하다, 적막하다는 얘기를 똑같은 지문에 문제로 출제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다시요. 적막한 산골 마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얘기해 봅시다. 보기를 투영해서 봤어요.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이 외딴 집은 어디에 있는 적막한, 조용하고 뭐한, 외로운 곳입니다. 조용하고 외로운 공간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까 잡았었지. 외로움 제가 이렇게 괄호 쳤죠. 그럼 보기를 통해서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사실 보기 지문 감상 제대로 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가보자.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관찰하여 들려줍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시에서 지금 이 노인과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노인을 다른 누군가가 뭐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문학에서 뭐만 다뤄요? 주관적 인식을 주로 다루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관찰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노인의 모습만 관찰하고 나머지 정서나 이런 것들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만든다?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소설의 관찰자 시점처럼요. 향토적, 향토란 얘기는 알고 있어? 향촌, 향토, 시골. 정경, 내면, 정확히는 주관적인 정서가 투영된 풍경이야. 정경, 주관적 정서가 투영된 풍경. 그러면은 시골에 주관적 정서가 투영된 그런 풍경의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나와 있어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한다. 얘기해 봅시다. 낯설다가 뭐예요? 낯설다가 뭐예요? 괴리감입니다.
괴리감이 느껴지니까 뭐가 올라가겠어요?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주목하게 돼요. 그럼 어떤 게 낯설게 느껴졌던 건데 바람도 안 불었는데 갑자기 풀썩하고 집단과 지보라기가 풀어 헤쳐져서 쓰러지는 모습이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와? 감각적으로 집중한다. 소리나 이런 것들에. 그런 모습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요.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 어떤 거? 귀뚜라미 꿰뚤 하면서 벽을 막 뚫고 나올 것처럼 매우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통해 뭐 나와 있어? 인간의 쓸쓸함을 뭐한다? 고조시킨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정서를 뭐합니다? 부각하고요. 강조합니다. 뭘 통해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 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뭐 된다? 형상화됩니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바꿔 얘기해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은 설렘도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외로움의 어떤 내면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무엇으로서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달무리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월순의 이미지로 형상화, 다른 말로 구체화시켰다 이 말이야. 이해돼? 그럼 바꿔 얘기해봐. 여기에는 요 달무리 월운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의 정서가 뭐 됐다? 된 겁니다. 이렇게 읽어줘야지. 그러면서 뭐해? 아까 전에 했었죠? 명사형 시행종결의 핵심이 뭐야? 여운을 남긴다. 그럼 무엇을 남기겠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정서가 뭐 된다? 여운을 남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노인의 내면이 여기에 또 뭐 되고요? 수용되고. 가능? 또 노인의 어떤 외로움, 여기는 달무리 또 뭐 된다 얘기하실래? 동일시. 가능? 1번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데서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어떤 공간이에요? 쉽게 보기 어려운 공간. 아주 깊은 곳에 짱 박혀 있는 거지. 2번 강기슭에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이란 배경 설정에서 넣어 있네요. 뭐 나와있어? 적막한 공간. 조용하고 또 뭐하다? 외롭다. 분위기는 우리 무조건이에요. 상황이에요. 분위기는 무조건 상황이야. 3번이요.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야.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향토적 정경. 분위기 상황이고요. 콩깍지, 이미지, 구체적인 모습이지. 그걸로 나타낸 향토적 정경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뭐 그런 거 없지. 봉당에 불을 켠다며? 이게 이제 깊은 산골에서 불 조금씩 켜지는 그 모습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콩깍지로 나타냈다라는 걸 통해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 가지지 못하고 있는 깊은 산골 속에 있는 마을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이런 얘기. 가능? 언니 뭐하노? 왜 멍 때려? 지보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절대 안 됩니다. 자연스럽다가 뭐예요? 이것도 우리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연스럽다가 뭐예요? 제가 이거 고전할 때도 얘기했었죠. 자연스럽게 해봐 뭐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해 이런 얘기지.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은 얘는 왜 답이 안 되겠어? 낯설게 느껴진다며. 왜?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올라가서 긴장감이 올라가잖아.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자연스러울 리가 없죠. 답이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이다. 5번이요. 밭은 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과 눈발이 치는 땅 밖에 달무리 이미지가 어우러진다. 다른 말로 호응한다. 또 다른 말로 조응한다. 이런 얘기. 싹 다 가는.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했습니다. 어떻게 형상화하는데요? 여기 있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의 정서가 여기에 뭐 된다? 투영됩니다. 동일시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지. 가능. 형상화는 구체화니까요. 55번이요. 괜찮으시죠? 그닥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1번. 1년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빗대어 표현하다는 무조건이에요. 비유입니다. 비유.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비유해서요.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푸르하다. 그쵸? 먼 과거처럼 모여진다. 느껴집니다. 2번,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조매롭다, 조마조마하다 이런 얘기. 왜 긴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긴장이 느껴져? 얘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 불안하게 느껴지고요. 희미하게 보이니까 조매로운 거지. 그래서 뭐가 올라가요? 긴장감이 올라가. 3년에서 연실이 바람에 끊어지던 날의 정서를 뭐해?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요 날 어땠는데? 바람이 끊어지던 날이 어땠는데요? 슬펐잖아? 맞아? 3번이요. 울다의 반복, 눈물이 고이었다. 내 어린 날의 상황을 뭐한다? 짐작할 수 있다. 슬펐구나 가는. 4번.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된다. Nope. 외로이 자랐어. 외롭게 자랐어요. 왜? 우리 읽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었다 가능하시죠? 어이, 졸지 마세요. 빠빠빠빠빠빠빠빠. 눈을 감아, 씨. 붉은 발자국과 하얀 넋에 또 뭐 들어가 있어요? 슬픔. 외롭게 자라면서 느꼈던 슬픔, 여기에서도 슬픔. 상반되는 게 아니죠. 둘 다 외로움과 슬픔이야. 5번, 떠올린, 여기 또 나오네. 뭐 나와 있어? 유년 시절을 뭐 한다? 표상한다. 35번. 지금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음성상징어 관련된 내용이랑 지금 여기 내용도 어때요?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야. 꼴깍, 후루룩, 후루룩, 아실아실, 희끗, 희끗, 조마조마. 어때?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를 뭐한다? 함축한다. 자,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노루꼬리 조그마한 거, 톡 넘어가는 그 모습. 새의 모습을 여기 뭐 나와? 감각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 해야 돼.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요. 3번. 뭐뭐? 2랑 3이랑 같이 찍혀있네요. 죄송해요. 여기다 별표 쳐봐. 동경하다. 너네 혹시 오타니 쇼헤이 아세요? 오타니 정도는 알지? 그 오타니가 저번 WBC, 그러니까 최근에 열렸던 WBC 말고 일본이 우승했던 WBC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라커룸에서 그런 얘기 했어. 미국이랑 결승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동경하지 맙시다. 나가서 우승컵을 쟁취해 오시죠 하면서 이제 탁 했던 그게 이제 겁나 유명했단 말이야. 거기에서 동경하다가 뭐예요? 얘는요,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지향하다입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지향하다. 두 번째는요, 그리워하다입니다. 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 동경하다는 지향하다의 의미도 가지고요, 그리워하다의 의미도 가져요. 그럼 과거를 동경한다는 얘기는 뭐야? 과거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요런 요 동경의 말이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과거를 동경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게 그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 있죠. 그 버블 경제 시대 때 사람들이 어땠어? 졸라 잘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 GDP가 전 세계 2위였어요. 3위였나? 3위였을 거야, 3위. 1위가 미국, 2위가 서독, 3위가 일본.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일본이 2위, 3위가 서독.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아키라, 그 다음에 공작기동대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를 무슨 시기라 부르냐면은 버블 경제 시대의 마지막 거의 이제 피날레와도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 시대에 나왔던 애니들을 보면요, 다 뭔가 색감이 뭔가 좀 이질적이야. 뭔가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만화영화를 보고 자랐던 일본의 세대들이, 버블 경제 세대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만화를 보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를 동경한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동경하다, 과거를 동경하다에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 단어가. 너네 영어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봤을걸? 노스텔지아. 다른 말로 뭐? 이거 향수야, 향수. 퍼퓸 아닙니다. 퍼퓸 아니야.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면 노스텔지아를 우리가 향수라고 이렇게 부르지. 너네 그 유치원의 깃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적 없니? 손수건을 흔들리는데 그게 노스텔지아를 가리키는. 됐고요.
이런 얘기. 근데 잘 봐.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해. 동경 지향하다 그리워하다인데 지금 여기 있는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리워하니? 그립다는 뭐예요? 다시 얘기해봐. 그립다가 뭐예요? 지향. 부재하는 대상을 뭐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부재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결핍의 상태가 아니야. 뭐 할 뿐이에요. 트리거가 딱 당겨져서 불안함과 초점이 확 올라오고 그래서 시야가 뿌얘지면서 과거 기억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동경이 아니지. 4번 서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희끗희끗. 5번 외롭고 슬픈. Yes. 37번이요. 아 힘들어. 우리 핵심이 뭐였어? 여기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뭐하다? 바다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섬 사람들입니다. Yes. 2번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B가 동의한 이유는 A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상황인 사람보다 들어와 앉아있는 상황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뛰어 올라가 봐. 뛰어 올라가 보세요. 맨 밑에 봐봐. 볼드체 되어 있는 거.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선사람이요.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라는 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말 나와 있지. 그럼 이거 바꿔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이것보다 여기에 가깝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어디 위에 있다.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뭐보다 뭐에 더 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3번이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그쵸? 모든 사람들이 뭐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Yes and 뭐? Yes. 38번에 별표 5개. 이것도 우리 했습니다. 고등국어 베이스 캠프에서 이거 했어요. 제가 그때 졸라 그렇게 보여주면서 막 했었어. 기억 안 나니까 다시 한다. 보세요. 서로 다른 장면과 소재가 있습니다. 필기하세요 이거. 그 28페이지에다가 하시든 뭐 하시든 아니면 그냥 거기 뭐 알아서 하세요. 28페이지 빈 공간에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소재가 있어요. 장면이 있고요. 소재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장면, 서로 다른 두 소재입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 둘 간에 무엇이 존재하면은 유사성이 존재하면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 새로운 의미는 어떤 의미인데요?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세계의 자아화를 한 겁니다. 됐니? 주관적으로 인식했고 개성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죠. 서로 대립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성으로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 똑같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요 새로운 의미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감상입니다. 지금 요게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죠.
했던 거지만 또 하는 거야. 회의 문자 쉴휴는 사람인과 나무목이 결합된 문자입니다. 사람인과 나무목이 결합된 문자예요. 그런데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합쳐져서 뭐가 돼? 쉴휴라고 하는 한자가 만들어져요. 첫 번째. 그런데 이 쉴휴라는 한자는 여기 사람한테도 없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나무에도 없어요. 그런데 결합이 돼서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고 단순한 총합이 아닌 무슨 차원? 새로운 차원. 주관적 인식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왜? 사람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는 가의 허방다리를 드러내면요.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를 이루어 숨어있는 두 공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잘 보세요. 지금 허방다리를 들으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은 얕음과 깊음의 대비가 아니죠. 지금 대립성이 아니야. 뭐예요? 둘 다 어떤 거예요? 둘 다 어떤 거예요? 깊은 마을이다 이 말이지. 대비가 아니올시다. 그럼 뭐예요? 깊음이라고 하는 놈의 유사성으로 연결되는 거지. 이래, 언니, 톡하지 마. 와, 토스, 이젠 다음인가? 여긴가? 어디죠? 머리 아프다. 두 공간의 차이도 아니죠, 당연히. 차이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2번, 가의 무와 고구마는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를 이루어서 다양한 음식의 속성을 부각한다. 제가 진짜 실제로 들었던 말이에요. 야, 선생님, 무는 차가운 거 맞아요. 응, 맞아. 선생님, 고구마는 구워 먹어야 제맛이죠. 군고구마잖아요. 도라방스? 그래서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입니다. 죽을래? 이게 대비죠.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 견적 나오죠? 차가운 옷에 뜨거운 얼굴을 부빈다. 이게 온도 대비지. 얘는 온도 대비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얘 온도 대비 아니야. 차가움과 따뜻함의 대비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의 속성 부각도 아니올시다. 이해돼? 3번이요.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합니다. 잘 보세요. 나만 봐. Hey, step by step. 9개의 대륙. Just 대륙. And 1만 개의 나라. Just 나라. 얘네가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어요. 여기까지 인정. 연결, 결합, 통합이야. 근데 뒤에 뭐라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있어요? 천하의 지도라는 뭐라 나와 있니?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왜 틀렸어요? 이 새로운 의미는 뭐예요? 이거죠. 근데 저기는 9개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를 본 게 얘는 뭘 보고서 한 거야? 천하의 지도를 보고 난 다음에 9개 대륙과 1만 개 나라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맞아요? 동의하세요? just 대륙 and just 나라야. 아무 연관성 없어. 얘네가 그럼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져서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뭘 만들겠어요? 새로운 의미 만들어봐. 주관적 인식. 글쓴이의 주관적 인식 뭐였어? 모든 사람들은 어디 위에 있다? 바다 위에 사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만드는 거지. 이게 지금 글쓴이의 주관적 인식이시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의미는 주관적 인식, 주관적 의미를 얘기해. 그런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든 게 아니라고. 천하의 지도는 그냥 원래부터 천하의 지도였을 뿐이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주관적 인식이 아니시라고. 이해돼? 4번.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란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환경. 그쵸? just 파도 and just 물. 아무 연관성 없어. 근데 바다의 형상이라는 뭘로 연결돼요?
유사성으로 연결, 결합, 통합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물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가능하신 거죠? 5번이요. 창문은 모갓빛과 긴 밤은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로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한다. 일단 크고 작음의 대비 절대 안 되고요. 물론 요건 맞죠. 창문은 모가빛, 긴 밤, 어두움과 밝음의 이미지가 서로 못 된다. 대비를 이루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 만들고요. 한 가지 더. 이런 것들을 통해 특징을 부각할 겁니다. 서울대, 의대, 뭐 연대, 의대, 연결, 결합, 통합, 특징, 공부를 졸라 잘함. 새로운 의미 만들어질 수 있죠. 가는 차은우, 송강, 연결, 결합, 통합, 특징을 어떤 특징? 존잘. 카리나, 윈터, 뭐 카리나, 장원영, 연결, 결합, 통합, 어떤 새로운 의미? 존예. 가는 특징 부각. 가보시죠. 얘는 쉽습니다. 20분 컷씩 가능.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빌드업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가보죠. 유자낙. 모른다 치자. 유자나무야. 여기 있는 요 남의 받침 기억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중세국어에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유자낙게.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 지순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고지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그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어서 심상 그려 like this 걷고 있는 거. 길에는 자갈이 빛납니다. 우리 흰 깨꽃이 햇빛에 부시다. 뭐예요? 꽃이 뭐했다? 빛에 받아서 환하게 빛난다. 얘도 뭐예요 그러면은? 빛을 받아서 뭐한다? 환하게 빛납니다. 이해돼? 지금 LED 아니에요 이거.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젊은 구두를 벗은. 잘 봐. 화자의 인식대로 쫓아가. 엄마 깜짝이야. 떨어뜨릴 거예요. 화자의 인식대로 움직여. 화자가 지금 뭐래요? 가뿐하대요. 무엇을 벗어서요?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었대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가뿐하다, 또 다른 말로 후련하다 가능하시지. 근데 왜 후련해? 젊음의 무거운 젊음의 구두를 벗어서 그래.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의미야? 젊은 시절의 나날들이 좋았던 기억이 아니고 뭐라 얘기하실래요?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가능하세요? 힘들었던 기억이야. 저도 그래요. 저도 나는 뭐 20대로 돌려줄 테니까 뭐 과거로 돌아갈래 안 돌아갈래 하면 전 안 돌아가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 10년 가까이를 배고프게 살아가지고 돌아가라고 하면 혀 깨물 거야. 나 못 살아. 야 3일 동안에 라면 하나로 버텨봤어? 이제 뒤질 것 같아요 진짜로. 나 그리고 또 군대도 가야 돼. 싫어. 안 가. 가뿐해요. 가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화자는 젊음으로 또 벗어나서 그럼 얘기해봐. 나이를 뭐 해간다? 먹어갑니다. 가능하죠? 나이를 먹어가는 겁니다. 가능. 길은 바다로 기울고요.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로운 경사감. 뭐가 신비로운데? 지금 화자가 어디 가고 있어? 바다로 뭐 하고 있어요? 길이. 기울고 있다며?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자가 이런 길에 지금 있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길이 신비롭게 느껴져요. 그럼 얘기해볼래?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경사길이 신비로운 이유는 뭐겠어? 나이를 점점 뭐하고 있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지. 그럼 그 나이를 먹는 게 어떻게 느껴져? 신비롭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아직 이런 감정을 모를까? 저도 몰라요 잘.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불현듯 한번 느낀 적은 있어. 이번에 월드컵이 26년 월드컵이었죠. 너네가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08? 07? 08? 쉣.
누님, 2002 월드컵은 들어보셨죠? 전 이 월드컵이 제 인생 첫 월드컵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 24 years later. 24년 지났거든요? 그럼 똑같이 24년 지나봐. 2050년이거든요? 그럼 저도 50 몇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대충 40 몇 살쯤 되겠네요. 저는 내가 순간 두려워지는 거야, 이게. 난 좀 무서워졌어. 불현듯. 나는 이 시기가 되게 멀리 느껴지진 않거든요. 24년이라는 이 시간이. 근데, 쉣. 되게 많이 지났더라고. 이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였어, 삐삐. 삐삐는 아세요? 삐삐라고 있었어. 이렇게 삑삑삑 눌러가지고 그 숫자로 메시지 보내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뭐 사랑해 이런 것도 막 빨리 보고 싶어 막 이런 것도 이제 막 숫자로 쓰던 아날로그 시대란 말이야. 지금은 뭐 핸드폰은 물론이고 5G에 챗 GPT, 제미나이, 클로드, AI 습격이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과연 앞으로의 이 시기는 어떻게 또 변할까? 얼마나 더 험악한 일들이 벌어질까? 난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슬퍼지는 거 뭔 줄 알아? 여러분 슬퍼졌다? 너무 애견스럽나? 아니, 좀 슬퍼졌어요. 문득 그냥 지하철 퇴근하는데 지하철역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딱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나무위키 들어가서 월드컵을 검색해봤어. 월드컵 이제 역대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1950 몇 년, 54년 스위스 월드컵도 해가지고 쫙 보여요. 그러면은 2002년부터 역산을 해보면은 대충 1976년이거든? 그러면은 1976년에 33살이었던 누군가가 50 몇 살에 이걸 봤을 거고 그리고 70 몇 살이 되어서야 이걸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무섭더라고, 그냥. 무섭더라고. 이렇게 또 가면 이제 2074년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무서웠어. 그래서 최근에 그 리센드가 카라의 프리티걸 리메이크 했잖아요. 아시죠? 그 2008년에 나온 거거든? 08? 이게 대충 몇 년 지난 거냐? 18년? 18년 정도 지난 거죠? 근데 요 시기가, 요 사이 간극이 빅뱅이 딱 2009년에 붉은 노을을 리메이크했어. 이문세 붉은 노을을. 그게 딱 이 정도 거리예요. 18년 정도의 차이가 나. 난 너를 사랑해. 그 붉은 노을. 그게 18년 간극이 나거든? 리센드가 리메이크한 것도 요 정도의 간극이야. 그래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가? 세월이 졸라 빨리 흘러가는 건가?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 신비롭다기보다는 두려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전 아직 그래요. 신비로움보다는 두려움에 좀 더 가까워. 그래서 뭐 이분은 이제 나이를 그래도 좀 많이 드셨겠죠? 이 화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지금 33이란 것도 믿기지가 않고 내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애가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좀 믿기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의 신비로운 수평의 거리감. 하늘과 맞닿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봐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어. 왜 빈 하늘에 걸려있는 거예요? 화자가 뭐 보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등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등불을 이렇게 보는데 그 등불이 이렇게 내가 요 등불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여? 마치 어떻게 보이는 거야? 하늘 위에 뭐 있는 것처럼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지. 되니? 이런 표현 좀 익숙하셔야 돼. 얘도요. 너의 머리, 꿈을 아느냐 네게 물은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무슨 얘기야? 나무가 어디에 맞닿아 있다. 어디에 맞닿아 있다.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럼 다시요. 하늘과 맞닿을 즈음의 신비로운 수평의 거리감. 그럼 이 말은 뭐야? 바다가 아까 전에 우리 사진 봤던 거 기억나? 요거 있죠, 요거. 바다가 어디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여. 하늘에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야.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나요? 해야지 뭘. 그럼 다시요. 유자나무에는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요. 가뿐한 나의 신발. 후련하네요.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요.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게, 잘 보세요.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설레는 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느껴져? 이 발바닥에 신비로운 경사감이 느껴지고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감정이 올라와서 뭐라 나와? 호! 영탄. 기우는 세계요.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영탄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대.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숭배자였습니다. 제가 이 지문을 셀렉을 한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오늘 저한테 첫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아마 쌤들이 이렇게 하실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하실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니? Do you have any experience about that? 있니? 있어? 있어? 밝은 건 플러스, 어두운 건 마이너스. 실현고통, 군부독재, 일제강점기, 최순실, 박근혜 내치고 막, 안 했니? 다행이다, 야. 제가 봤던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니야. 그래서 너네 그 문제 봐봐. 41번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 줄 봐봐.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둔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봐봐. 지금 여긴 어때요? 여긴 어때요? 내 조상은 태양 체질 아니었고 달의 숭배자였다고. 오히려 이걸 더 좋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놀았으며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달과 함께 되네요. 연대유대 조화. 낮은 포근한 포근한 그리움,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이에요. 누굴 그리워한 거야? 낮에는 누굴 그리워한 거예요? 밤을 그리워한 거지. 밤에 뭐가 뜨니까? 달이 뜨니까. 이해되세요? 부재하는 대상 생각, 결핍지향. 그래서 낮은 그냥 뭐 할 뿐이야? 힘겨운 과정일 뿐이야. 아까 전에 여기에서는 어땠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후련하고 설레다며.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밤이 어떻다? 설렌다. 생이 달의 자장,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자기장인데 필요 없고요. 갇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대. 뭐라 얘기할래? 조상님들의 어떤 달을 좋아하는 그 내면이 지금 나한테도 역시 뭐하고 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왠지 가슴이 멍해져요. 야, 가슴이 멍해진다고 무슨 얘기야? 가슴이 멍해진다고 무슨 말이에요? 느낌만 잡아보자. 가슴이 멍해진다 뭐야? 약간 하면서 뭔가 가슴 한켠이 뭔가 시큰해지고 뭔가 올라오는 그런 거 아니겠어? 요거. 가슴이 울렁울렁했대. 뭐예요? 설렜습니다. 가슴이 짜릿? 왜? 새끼거미 밀치고 나니까 또 거미가 와. 큰 거미가 와. 그 다음에 그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리며 서러워해. 그럼 여기서 가슴이 짜릿한 건 뭐예요? 익사이팅 이러면 죽방 날아가요. 뭐예요? 슬펐다. 서러웠다. 다시요. 가슴이 멍해져요. 왜? 달을 보면서 조상님들의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고 달을 좋아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감정이 뭐한다? 올라온다 이런 얘기지. 끝없이 야행 뭐예요? 밤길, 밤에 다니는 그 길을 더듬고 싶대. 왜? 달을 뭐하니까? 지향하니까. 그것이 모체의 태반처럼 나를 끌고 있대요. 헤이, 이거 좀 체크해. 모체의 태반, 줄여서 뭐라 부르게요? 모태. 이미 기출은 됐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외딴 우물을 찾아가서는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달이 밝고요, 구름이 흐르고요, 하늘이 있고요, 바람이 불고요, 가을이 있습니다. 자연이 있다 이런 얘기야.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두 글자 성찰. 그래서 당시 이렇게 나왔다고.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고요. 그 동굴의 원형인 뭘 떠올릴 수 있어? 모태를 떠올릴 수 있다. 근데 모태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어머니의 태반. 그 다음에 사물 발생 발전의 근거가 되는 토대. 내 인격 형성의 모태가 되었다. 근본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 다시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를 떠올리는 얘기는 뭐야? 자기 자신을 형성했던 본질적인 나의 모습.
내면 세계를 성찰했다 이런 얘기야. 다시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성격을 형성했던 근원적인 공간이 뭐다? 달이다. 그래서 나를 뭐하고 있어? 끌고 있어. like 뭐처럼. 인력 들어본 적 있죠? 만류 인력. 그 다음에 뭐 밀물 썰물 들어본 적 있지? 그런 것이 끌듯이. 뭐예요? 너무나도 뭐하다 이게. 자연스럽다. 가는 자연스럽다. 이제 그만하자. 샹, 천지만물. 또 나오죠? 지겨워 뒤질 것 같아요. 고전수필은 다 뭐야? 이거야. 성인. 적어놔야죠? 가장 완전한 인간상. 내가 부족할 게 있겠는가? 근데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를 달릴 것일 뿐이다. 바꿔 얘기해 뭐예요? 내면 세계에 따라 달리 인식됩니다. 주관적 인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군의 집은 정말 작네. 빠뜨. 군이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 달렸을 뿐이네. 여기는 군은 임금 군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군, 김군, 박군 할 때 그 군이야. Like this. 최군. 군의 집은 정말 작네. 당신 집은 매우 작네. 참고로 여기는 군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지칭할 때 얘기합니다. 교수님들이 니네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해. 아, 니네는 여자애들은 김양 이렇게 부를 거고, 이양, 최양 이렇게 부를 거고, 남자애들은 고군, 최군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수님이 내가 이제 한번 돈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나 돈 없었다고. 그 강의 에세이 같은 거 쓰면 돈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강의 에세이 같은 거 쓰면 이제 그 최우수상, 우수상 뽑아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 거 있었거든. 내가 이제 그 4학년 때 썼는데 그 교수님을 석션하는 용비어 첨가를 한번 썼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고병희 군의 수상을 축하하며 하면서 이제 뒤에 글이 또 수록되더라고. 그래서 30만 원 받았어. 꺽했죠. 최우수상은 안 받아, 최우수상 못 받았어. 왜? 내가 쓰다가 한 3장쯤 쓰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최우수상 정도 쓰려면 더 많이 써야 되거든. 너무 귀찮아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아씨 못 써. 아 우수상은 받겠지 하면서 했는데 진짜 우수상 받았어. 개꿀. 그걸로 이제 고기 좀 사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생계형 글쟁이. 군이 어떻게 여기는 따라 달려있어.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실험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한데 모이고 서로한데 모여요. 연대유대 좋아.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빛을 보내옵니다. 사양하지 않고에다가 별표 5개 박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산상의 노래 하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산상의 노래 하면서 할 거예요. 토끼와 사슴아 쌀이순을 사양하라. 사양하다 하면 니는 느낌만 있잖아. 사양. 그래. 양보하답니다. 양보하다.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맞네. 근데 이건 외면의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내면이 아니라네. 내면 세계가 중요한데 내면을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너는 독서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가까운 내면의 것을 들여다봐야 돼. 시험 삼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여기 나와있죠.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걸 병졸로 삼아야 된대요. 무슨 얘기야? 군에게 몸을 주지하는 건 마음이 아닌가? 그런데 아주 작은 사물이라도 말해도 될 거래. 근데 의로운 행동을 쌓아서 하면은 천지 사이에 가득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내면 세계를 힘써라. 다른 말로 뭐 수양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성인 도덕적 본성을 뭐 했다? 완성했다. 수양해라 이 말이야. 다시 어디 갔어? 어머? 요거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긴다. 수양한다. 적어놔. 반드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문학은 다 하셔야 돼요. 문학편은 다시 무조건 다 보셔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 인간상은 성인이야.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다 이런 말 나와 있지. 다시요. 여기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이 의가 뭔데? 이 의가 뭔데요?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이치. 이해돼? 여러분들 해설지 다 있어 이거?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춘추시대의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정을 취해야 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봐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천지에 가득할 거고요. 소자는, 여기 소자 아실 필요 없어요. 저도 까먹었습니다. 무슨 뭐 이렇게 언제였지? 송나라 북송시대의 유학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배의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죽국으로 배를 불린대. 배의 이불? 존나 추울 것 같고요. 명아죽국 말만 들어도 일단 맛은 없어 보여요. 뭐 고사리 해장국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흉중의 기를 토해내니 우주에 가득한다. 흉중의 기, 아까 우리 기 했죠? 뭐예요? 사람 안에 뭐 있는? 차 있는. 기가 안에 쌓이고 밖으로 드러난 뒤에야 소리가 난다. 아까 앞에서 했던 거. 가능? 천지 사이에 커다란 구역이 돼.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한다. 바꿔 얘기해 뭐예요? 주제의식 뭐예요? 내면 세계를 뭐 해야 된다? 뭐 해라? 뭐 해라? 수양해라. 핵심이 이거지. 답은 4번이에요. 볼 게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 봐.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해서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한다. 패터 뭐예요? 지향. 그래서 뭐 나와? 결핍, 지향, 의지. 근데 있나? 의지가 일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굳이 얘기해봐. 여기에 있는 가해 화자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뭐 한다? 수용한다.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죠. 결핍이 없다니까? 의지는 반드시 결핍이 전제예요. 결핍을 전제로 지향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가셔서 반드시 복습하세요. 복습 안 하시면은 힘듭니다. (3번이요) 40번. Yes, yes. 아쉬움이 해소되나? Nope. 아쉽지 않아. 왜? 다를 뭐 하니까요? 좋아하잖아요. 만족하잖아요. 아쉬움이 없죠? 해소가 될 것도 없죠. 해소는 뭐야? 결핍이잖아. 4번, yes. 5번.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현상. 요거. 옛날에 시범학년도 수능에 한번 B형이 나온 적이 있어.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배워내요. 이거 뭐냐면은 절벽에 폭포가 쏟아지는 걸 표현한 거야. 관동별곡에서. 근데 당시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에 고래가 뉘라서 놀라건대 불거니 spun거니 어지러이 구는지고 이렇게 나와있지. 화자가 현재 보고 있는 건 뭐예요? 망향정에 올라가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래가 날뛰어. 너네 고래 본 적 있니? 전 없거든요. 그럼 이거 뭐라고 표현할래? 파도가 뭐하고 있다? 세게 치고 있다. 요 고래이긴 한데 요 고래 딱 빼면은 요거지. 이렇게 지금 파도가 치고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근데 당시 이걸 뭐라 표현할게? 천문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했다. 틀렸죠? 뭐예요? 지상에 여기 있는 거 뭐야? 현재 화자가 보이는 거 뭐예요? 바다의 현상이지, 바다 현상. 그래서 천문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 지상에서의 현상을 어디에?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한다. 빗대어 표현한다. 그래서 5번 yes.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나와 있어요? 유사성. 연결, 결합, 통합. 그래서 뭐 나와 여기? 개성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1번 yes. 과거를 힘겨웠다 표현했던 거. 2번 고요하고 평화롭다.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 수용하고 있고요. 3번 조용함과 연관적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맞을까 틀릴까? 얘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맞죠? 왜? 태양 체질이 뜨겁다며 뜨겁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이거? 감각적인 거 가능하지? 또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하다 하니까 얘도 뭐예요? 추상적인 거 가능. 4번 개성적 인식. 근데 잘 봐. 5번이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봐봐. 뭐 나와있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에 뭐라 나와있니? 내적 지향 나와있죠. 근데 나시에서 결핍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달빛 좋아, 달빛 최고, 햇빛 싫어, 달빛 좋아. 그런데 그런 유사성으로 연결해서 희망을 추구하냐고, 희망을 지향하냐? 아니죠.
그럼 답 5번이겠네. Yes. 물음의 방식. 뭐뭐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 드러내요. 2번, 인용. 인용 뭐예요? 직접 인용. 나의 관점 뒷받침. 3번,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사양의 인식이 변화했다. 변화 안 했습니다. 변화 안 했어요.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우리 집은 작아. 우리 집 카와이 데스네. 불만족스러워. 4번, yes. 5번, 연쇄. 연쇄 뭐야? 수용하고, 수용하였으나. 무쇠로성을 쌓고, 다음 쌓고, 넣고, 찍고. 연쇄. 그래서 뭐라고 했어?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뭐였다? 이어졌다. 가능? 지금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존나 쉬워. 나는 그러면 이거를 왜 보여주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 내용이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으면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더 강화되고 더 강조될 거예요. 또 나와 있네요. 글쓴이의 뭐? 인식.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 글쓴이의 인식. 황혼기를 맞이하는 화자 어때? 어때요? 나이를 먹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해? 수용하고 있죠.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하여 나이가 들미 당연함을 yes. 근데 봐봐. 이견을 포용하니 이견이 뭐예요? 다른 의견이지. 포용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수용한다. 2번. 더불어 사는 삶. 뭐? 연대, 유대, 조화. 지금 조화로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뭐예요? 내면 세계를 뭐 한다? 수양해야 된다. 내면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고. 얘도요. 황혼기에 대한 뭐 나와? 기대감 나와 있지. 기대감은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뭐 한다? 지향한다. 근데 지금 이거 어때? 이미 어디 올라왔어요. 나이 먹는 거에 올라왔죠? 맞아? 3번이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글쓴이는 푸르른 산빛을 보내어 자유롭게 위로를 받고 있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뭘 위로 공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4번, yes. 5번, yes. 마음먹기에 따라 뭐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예요? 주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5번, 꺼져. 됐니? 다음 시간에 산상의 노래를 하고요. 미리 예습해 오실 때 파트 3에 다음 시간에 이제 파트 3를 쫙 나갈 겁니다. 미리 풀어 오시고 예습까지 해 오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좀 주되게 볼 지문이 거기 있는 열팽창계수 액추에이터 지문이에요. 47페이지랑 48페이지. 까다롭습니다. 제가 독서편이랑 문학편 둘 다 올려드릴 거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지금 썸머스쿨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시간에도 제가 늘 천명하는 거지만 하고 나서 수업만 듣는다고 성적 오르는 그런 낭만적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산업화 시대 역분들이나 하시는 말씀이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성적 올릴 거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머리 써서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딸깍 점수 올려줘. 안 돼. 이 과목은 그거 안 돼요. 수학이랑 영어랑 탐구랑 달라. 와가지고 머리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졸지 마라, 팔짱 끼지 마라, 탑 깨지 마라 하는 거예요. 머리 써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다 올려드릴 겁니다. 이미 다 올라가 있고요. 예습을 해오고 정확히 한 문장 한 문장 뚫어나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독서편 수업 듣는다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개선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수업을 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